동시에 같이 공개하자. 이런 제안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인사청문회가 처음 시작될 때부터 국회 출입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청문회를 엄청 많이 취재를 하고 봐왔는데 그러셨군요. 지금처럼 메신저를 공격하는 건 처음 봤어요. 인사청문회에서 네네. 과거 인사청문회 그러면 스타, 뭐 이제 청문회 스타 이렇게 나타나고 해서 아주 주 공격수 역할을 하는 그 의원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메신저를 공격을 하는 의원은 저는 처음입니다. 갑자기 주진우 의원에 대한 병역, 병역 의혹하고 아버지 문제까지 지금 네, 하잖아요. 그렇죠. 아버지 문제까지 다 해서 마치 주진우 의원이 무슨 인사청문회를 받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렇게 메신저를 공격하는 것은 그만큼 아픈 부분을 공격을 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김민석 후보자의 어떤 그 허점을 정확히 그 타격을 했기 때문에 메신저로 공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김민석 그 처음에 시작된 게 김민석 후보자의 병역 문제 이런 거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같이 이제 병역 문제로 이 맞받아치고 하는 것은 일종의 어떻게 보면 물타기 성격도 저거 있다고 보고 그 타격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네. 강하게 반발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자 이런 상황이 이런 여러 가지 그 논란들이 벌어졌는데 지금 그대로 이제 임명을 강행을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 인준 표결을 해야 되지만 인준 표결은 뭐 그 가반수니까는 다 통과가 되겠죠. 30일 날 통과되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을 한다는 건데 이재명 대통령은 저는 이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게 25일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 전부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인사청문회 내용과 상관없이 무조건 임명한다는 생각을 굳혔던 것 같아요. 그때 그 G7 회의를 하러 가면서 기내에서 이 문제에 대한 질문이 나오니까 본인에게 직접 하긴 했는데 해명할 수 있다고 하더라. 이렇게 믿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한 번이 그 여야 대표들과 오찬을 할 때도 그 김민석 후보자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는 인사청문회에서 다 설명을 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정연설을 하기 전에 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질문을 했을 때는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는 아예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인사청문회 내용과는 상관없이 어차피 만약에 그 총리가 처음부터 낙마를 하면은 정권 운영에 타격을 받으니까 방향을 정해놓고 지금 가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이 발언과 관련해서요. 주진우 의원의 또 6억 장롱 발언을 두고도 청문회에서 공방이 오갔는데 그 장면 잠시 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국민들이 쉽게 아시라고 좀 재밌게 쓰려고 정치 풍자적으로 썼습니다. 이 정도 풍자의 영역은 저는 허용된다라고 생각해요. 저것은 풍자가 아니라 저는 정확하게 사실에 대한 오인을 불러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저것은 엄격한 의미에서의 조작으로 규정하는 것이 정확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조작된 프레임으로 후보자를 현금 6억을 장롱에 쌓아놓은 사람이다라고 매도하기 시작했고 그런 방식으로 후보자를 비난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신뢰를 떨어뜨리려고 하고자 하는 행위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방금 검색해가지고 장롱 속 6억을 네이버에 검색하니까요. 바로 뜹니다. 지금 올려주세요. 유튜브에 주진우의 이슈 해설 장롱 속 현금 6억 총리 후보자 물음표. 국민들께서 보시면 됩니다. 누가 장난을 치고 있는 건지. 지금 이게 정치적 풍자적인 표현이다. 조작 프레임이다. 어느 쪽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주진우 의원에 대해서 왜 인사청문위원을 공격하냐 예. 이렇게 지금 말씀을 주시고 주진우 의원이 김민석 후보에 대해서 아픈 부분을 공격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 주진우 의원의 이 의혹 제기 중에 김민석 후보자가 충실하게 설명을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부족하다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진우 의원께서 김민석 후보자가 2019년, 2020년, 22년, 23년 4개년도에 걸쳐서 경조사와 출판 기념회를 통해서 거둬들인 받았던 그런 현금들을 마치 장롱 속에다가 6억이라는 현금을 쟁여놓고 그것을 꺼내 쓰는 약간 검은 돈의 프레임을 만들었다. 그런데 이것이 그 사실관계를 따져보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4개년도에 걸쳐서 있었던 여러 번의 경조사와 출판 기념회를 통해서 만들어진 돈인데 네. 이것이 주진우 의원의 어떤 SNS라든지 아니면 유튜브라든가 이런 데를 보면 이것이 그냥 몇 개월 사이에 불과 석 달 사이에 그 6억이라는 돈이 모였고 그 돈을 갖다가 곳간에 소위 장롱에 넣어놓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쓴 것 같은 그런
이런 식의 프레임을 만들었다. 이것이 바로 조작이다. 사실관계가 매우 다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네. 제기를 한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주진우 의원이 본인을 지목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본인의 그 병역 문제, 그 병역 그 처분 받았던 부분들이 이거 내 얘기인데 왜 당신이 이걸 갖다가 여기에서 공개하느냐라고 얘기하니까 알고 물어보신 거냐? 알고 예. 물어본 거냐고 공격을 했고 또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SNS 상에서 네. 아니 이 주진우 의원의 병역에 관련된 부분 특히 이 그 급성 간염이라는 부분이 이것이 어떻게 면제 사유가 될 수 있느냐라는 것들이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 상당히 많은 의혹으로 다시 제기가 된 거예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해명하시면 될 일인데 마치 그것을 우리 민주당의 의원들이 주진우 의원을 집중적으로 좌표를 찍어서 공격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또다시 역공을 취하는 자세. 이렇기 때문에 이것이 점점 더 확전의 길로 들어선 것이지 일부러 민주당 의원들이 전략적으로 주진우 의원을 공격하려고 들었던 것은 아니다. 네. 이런 측면에서 주진우 의원의 사실관계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사실관계와 일부 다른 부분이 네. 상당히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사진 하나 준비된 거 좀 보여주시죠. 오늘 저기 KBS 근처에 있는 국회 앞에 걸려 있는 현수막 모습인데 주진우 의원의 발언을 인용한 총리 후보 집에 쟁여놓은 6억 돈다발 검증이 아닌 수사 대상이다. 이런 현수막도 지금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 요구과 관련해서 예. 거기서 어떤 뭐 공직자 재산 등록을 하지 않았다든가 네. 아니면 또 장모에게서 뭐 2억 원을 받았다고 했으면 정여세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수사 대상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인사검증 대상이기 이전에 수사 대상이 돼야 된다고 하는데 네. 지금 이런 거 모든 것들을 일종의 조작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조작 프레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조작 프레임이면 조작 프레임을 완전히 깨버리면은 그러면은 그 주진우 의원이 상당히 난감해지는 거죠. 주진우 의원에게 모든 비난이 다 갈 수가 있죠. 그 조작 그 프레임을 깨는 건 간단합니다. 조금 전에 충분히 다 설명을 했다고 했는데 설명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자료를 제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6억 원을 6억 내지 8억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출판 기념회가 있었다. 경조사가 있었다. 그러면 그것들 다 현금으로 들어와서 우리는 자료가 없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때 날짜에 맞춰서 그 날짜가 이 경조사가 있었던 날짜하고 추징금을 지불한 날짜하고 그것을 비교해서 내버리면 돼요. 그러면은 누가 보더라도 이것을 뭐 확실하게 김민석 후보자의 말이 맞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보도에 따르면은 그 추징금을 1억 몇천만 원을 지급을 했는데 그때 전후를 해서는 어떤 경조사가 없었다. 그러면 그동안 장동안에 1억 얼마가 있었다는 것 아니냐. 거절에 받았던 거. 이런 논란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간단하게 해결을 하려면은 본인이 자료를 다 제시를 하면은 그러면 조작이 그냥 깨지면서 오히려 주진우 의원에게 비난의 화살이 가는 것이고 가령 배추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예. 배추 이야기도 2억을 투자를 해서 450만 원씩 받았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때 그 판결문에는 그 배추 이야기가 없어요. 배추 이야기가 없고 그냥 무상으로 강모 씨가 이제 그 생활비를 대줬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이게 조작이라고 프레임이라고 하는데 프레임에 걸리지 않으려면은 대답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이것은 이미 법원에서 확정 판결 받았고 본인이 처벌을 받았고 추징금 다 완납을 했다. 그래서 그것은 과거에 잘못된 일이었다. 이렇게 하면은 네네. 더 이상 프레임을 씌울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재산 관련된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까 계속 언급하셨던 그 내용 있잖아요. 민주당에서는 김민석 후보자 청문회 과정에서 이제 불거진 주진우 의원의 병역 면제 관련해서도 공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관련된 발언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1994년 10월 첫 징병 신체 검사에서 상급 현역 판정을 받는데 당시에 병역 신체 검사 규칙 평가 기준에 따르면 만성 간염이라면 무조건 5급 면제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주진우 의원은 불과 5개월 후인 1995년 3월 재검에서는 조직검사 결과 B형 간염으로 판명되어 면제 판정을 받습니다. 대체 5개월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간염이 악화된 겁니까? 주진우 의원은 2002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검사로 임용됩니다. 당시 공무원 채용 신체 검사 규정으로는 만성활동성 간염이라면 임용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진우 의원은 문제없이 검사로 임명되었습니다.
일단 이제 이 사안이 이 김민석 후보자 관련된 검증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주진우 의원은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면제됐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에서는 이게 군 면제 과정뿐만 아니라 지금 뭐 공직 후보자 검증 대상은 아니지만은 검사로 임용됐을 과정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입장이네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원래 이제 박선원 의원께서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병역 관련된 질문에 대한 네. 다른 질문을 하는 과정 속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부동시로 병역을 면제받았고 어떤 분은 급성 간염으로 병역을 면제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어떤 분이 누군지는 구체적으로 밝힌 바가 없었어요. 네. 그런데 그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주진우 의원이 지금 무엇 하는 것이냐, 내 신병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왜 이 부분을 공개적으로 얘기하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아 이것이 주진우 의원의 면제 사유인가 보다 이렇게 이제 알게 된 겁니다. 네네. 그 이후에 주진우 의원의 주장이 있었는데 그 주장을 따져 보니까 94년도에 첫 발병이 났고 그 당시에 최초 신체 검사에서는 현역 입영 대상인 3급을 받았고 불과 6개월 만에 면제에 해당하는 5급을 받았다면 네. 이 5개월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냐. 그리고 그 급성 간염이라는 것이 지금도 치료를 받고 계신다고 하는데 과연 공무원 임용 규정은 그럼 또 어떻게 통과를 한 것이냐라는 자연스럽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들이 이루어질 수 있었고 이 질문에 대해서는 주진우 의원이 답변을 해야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진우 의원이 어떤 개인 사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지금 국회의원이라는 공직을 맡고 계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직을 맡고 계신 분에 대한 공적인 질문이 나왔다면 답을 해야 할 의무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진우 의원이 지금 김민석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을 진행하는 과정에 내가 후보냐라고 말씀하시는데 본인에게도 누군가가 그 답을 요구한다면 그 답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특히 네. 주진우 의원이 이제 검사 생활 한 20여 년 이상 하시면서 70억 원이 넘는 재산, 그리고 주진우 의원의 아들은 현금으로 7억 원을 넘게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답변을 뭐 본인이 하셔도 그만이고 안 하셔도 그만이지만 하실 수 있으면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라고 네. 하는 것이 지금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인 것 같습니다. 의견 듣고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게 배가 산으로 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답변을 할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건지 궁금하네요. 이게 뭐 별건 쟁점으로 가고 있는 거죠. 네. 별건 쟁점으로 그러니까 서로 이제 어떤 공격 포인트를 이제 바꾸려고 쟁점을 흐리려고 아니면 못하게 하려고 계속 주진우 의원을 공격을 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주진우 의원 조금 전에 그러면 본인이 해명을 하면 될 거 아니냐 했는데 일단 주진우 의원은 해명할 의무는 없죠. 그리고 나중에 이런 문제들은 만약 병역 문제와 관련해서 아니면 재산 문제 같은 것들은 주진우 의원이 이제 공직에 당분간에 나갈 일이 없으니까 네. 다음 선거 때 유권자들이 판단할 부분이에요. 유권자들이 판단할 부분을 이제 남겨놨다는 그런 의미는 있죠. 나중에 선거 때 상대방 후보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하면 그때는 주진우 의원이 다 해명을 해야 되겠죠. 네. 그런데 주진우 의원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저보다 병역 관련 자료를 공개를 할 테니 그리고 김민석 후보자와 관련된 자료들 다 공개를 하라. 그러면 나도 공개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주진우 의원은 본인이 공개할 의무가 없는데 공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김민석 후보자는 총리 후보자로서 지금 검증을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어떻게 보면 공개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진우 의원 입장에서는 본인이 할 수 있는 반응을 최대한을 보였다고 봅니다. 네.